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1번부터 넘겨보시면 외국인 특례가 22번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문제고, 예? 그 다음에 23번부터 넘겨보시면 외국인인데 30번까지가 외국인 특례법이고 31번부터 토지거래 허가공이 있죠. 거기 끝까지 문제가 너무 많다. 근데 52번까지 미치겠다. 자 보세요. 139페이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 정여 상속 판결 경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네. 뭐가 아니므로?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60이든지 100이든지 한 평도 신고한다. 네. 면적 제한 없이 신고합니다. 네. 명동의 한 평이 땅이 2억이다. 한 평이 저기 울주군 저 구석에 있는 이만 평이 2억일 수 있죠. 그러니까 면적 관계없이 내외적인 관계없이 부동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면 과포화 상태다. 과포화가 아닌 게 있어 우리나라에. 미용실, 치킨집, 변호사, 법무사 과포화 아니요? 하기 나름이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나가게 이제 증 타고 나간 다음에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다리에 근육이 있어요 발목에. 어제 이제 창원에서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매요 두 사람이 언니하고 ጭ을 땄는데 늘 공부하고 운동을 별로 안 했어. 동생은 공부하는 중에 발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녔고 언니는 부동산 열어놓고 발 다쳐가지고 발품하고 눈품, 손품 이 세 품이 있다. 부동산 할 때는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다녀봐야 되고, 예? 손 많이 밟아봐도 많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손품 경매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고 해요. 부동산 할 때 무조건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 밖에 날 때는 신발을 운동화 좋은 거 한 개 푹신한 거 하고 손님하고 이제 설명할 때는 조금 사무실 내부하고 밖에 나갈 때 잠깐만 옷 갈아입고 나오면 또 옷이 또 체육복 또 줄 거 다니지 말고 좀 변화도 이제 연습하면 좋잖아요. 등산복 좀 있잖아요. 등산복도 해가지고 뭐 이게 바퀴가 빠르다 말고 있잖아요. 왜.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상품이요. 이제 나가면 다 사람이 우리가 상품 아니야? 사람을 처음 가게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그렇다 해서 뭐 확 바꾸란 거 변장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저기 원서 접수할 때 찍어놓은 사진 있죠? 하고 지금 모양이 완전히 바뀐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감독관이 자꾸 쳐다봐 이렇게 진짜로. 남자분들은 그게 없는데 여자분들이 화장을 좀 더 하고 머리를 뭐 이렇게 깎고 이렇게 컴퓨터를 작업을 해버리잖아요. 턱을 싹 깎아 이렇게 반달 이렇게 만들잖아요. 눈썹도 좀 진하게 해버리고 뭐 이렇게 못 알아봐. 감독관이 확인해 본다고 자꾸 이렇게. 최대한으로 변장하는 데가 합격자 모임 때 아니요? 못 알아봐요. 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입는 옷 입고 나오죠. 이제 신발하고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어디 고대를 했는지 막. 그래서 제가 딱 못 알아본 적이 딱 두 분 있었어요. 옆에 앉았는데 모르겠더라고. 동창회 갔는데요. 초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렸어. 한 20년을 본다고. 모르겠어. 친구 와이프 모양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막 했죠. 하다가 야가 30분이다 열받아 대구 올라갔어. 대구 택시 타고 올라갔어. 택시 타고 내려왔는데 택시 타고 올라갔어요. 열받아가지고 못 알아본다고. 나 간다 하고 갔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면적 제한 없이 신고합니다. 토지 건축물 미출 지분이어도 매매니까 신고한다. 전부 매매된지 토지 건물 미출 매매이며 신고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미출 공급계약 신고해야 하네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처럼 법이 7개 있어요. 정비법, 개발법, 주택법에서 법 7개 줄이면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이 택지니까 분양권도 공급계약도 신고하고 상가도 공급계약 신고 다 신고하는 거예요.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임목공장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 저기 뒤에 매수인청 대리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 범위하고 대리대상물 범위 똑같다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다. 2번 신고 대상인 계약 밑줄. OX 해보세요. 상가 밑줄 매매. 저 신고해줘. 토지 저당권. 뭐가 아니므로? 매매가 아니므로. 주택 임대차. 매매가 아니므로. 증여. 매매가 아니므로. 교환. 매매가 아니므로. 비업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이게 상가요. 상가 분양에 관한 법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라고. 주택 분양에 관한 법은 뭐? 주택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 따른 분양 신고 대상인 상가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뭐? 상가 분양권이죠. 매매도 신고합니다. 개정법이고 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매매 신고하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주택의 공급계약 토지 공급계약 상가 공급계약 신고합니다. 이거 아니고 곤란할 수 있겠죠. 넘기시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 토지 밑줄 매매 허가 받겠죠. 신고해야 하네요. 예외가 없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투기를 잡겠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 잡겠다는 지역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투기하고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약했다면 실거래가들을 신고 들어오면 검증해보고 그대로 세금 매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관세청에 통보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 매매 주어지며 허가 받았습니다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예외가 없으니까 하여야 한다. 틀렸죠? 농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농지 밑줄 매매 토지 매매죠.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 면제 X 판결 오늘 고집 되게 시네요. 아니 판결의 앞에 뭐가 아니니까 매매 아니니까 다 해놓고 판결은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 아닙니다. 외국인 밑줄 토지 매매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를 하죠. 특례법에 따라 신고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전체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면 뭐 해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도 국내 토지 건물 매매할 수 있다?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야지. 그럼 외국인 특례법이 있잖아요. 특례법에서 신고할 때 어떤 계약은 빼고 매매는 빠져야지. 왜냐면 외국인도 토지 건물 매매이면 외국인 특례법에 따라 신고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외국인 특례에서 신고해야 되는 계약에는 뭐는 빼고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빠지고 외국인이 교환 계약할 수 있었어요? 정여 계약은 매매 아니니까 그때 특례법에 따라 신고한다고. 요건 옛날 지문인데 어쨌든 외국인도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 공급 계약했다.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신고했다면 별도 신고 의무 없어요.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 매매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 범위니까 알고 계시고 4번에 1번은 지우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 이런 말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은 지역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전국 아니죠? 투기가 성행한다 우리가 있다 그건 좀 이따 하겠지만 그때 지정하는 지역이고 1번은 지우세요. 토지 매매 당사자 언제부터 60일 체결한 날부터 잔금 지급을 X 며칠 30일 X 공동 신고를 맞죠? 당사자는 나와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두 군데 틀렸어요. 3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인 경우 공동으로 제출한다. 제출은 누가? 일방
그럼 일방 고치죠. 공동 밑에 뭐? 아니 공동 밑에 뭐? 공동으로 신고하라. 공동으로 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공동 밑에 또는 제출 위에는 뭐? 일방. 그럼 나누시라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일방에 제출. 그렇게. 4번 일방이 거부했다. 할 수 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계약서 4번 들어갑니다. 원칙은 뭐만 가져가는데 신고서만 가져가고 계약서 4번 원본 필요 없는데 일방이 거부 단독 신고할 때만 4번 첨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고한다? 조선천지가 소재지라니까 중개사 주소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 기억이 날 거예요. 하도 빽빽거리 가지고 하도 찝히가 수업시에 찝혀가지고 기억이 날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밑줄 당사자가 거기 답이에요.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할 때는 개공이 빠져야 되니까 인적사항 빠진다. 그죠? 디귿의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뭐 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암기사항 중에서 필수적으로 뭘 먼저 암기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사항이 있다. 확인 설명사항 언제 설명해요?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만? 매수임차 취득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죠? 기본적인 사항이 뭐예요? 기본 29,900원. 우리 시험 끝나고 29,900원 한 갑시다. 29,900원 모르나? 나이트 가면 얼마 했어요? 29,900원 아이가? 기본 29,900원. 맥주 2병에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본 종료 소재 지분 지문 가지 마요. 계단이 어떤 쿵쿵해가 지고 넘어진다. 또 넘어진다. 기본 표시상이죠. 뭘 보고 확인? 대장. 뭘 제시하고? 대장 제시. 입지하면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로 있죠. 개공이 확인. 상태는 몇 가지?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은 요구할 수 있죠. 기본 입지 상태 나왔다. 그죠? 관계가 뭐요? 권리 관계는 뭘 통해서 확인? 등기부. 뭘 제시하고? 등기부 제시.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 사항은 건폐율 용적률 상하는 뭐? 시군 조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제시하면 되죠. 어떤 가격? 완성 예정 매수인에게만 설명하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 및 세율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 실비금 여기 확인 설명 사항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쭉 해서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여기 암기가 꼭 되셔야 설명한 내용 어디 적어줘요? 설명서 기재사항에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이기라고. 설명사항은 설명서에 들어가지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아니야. 공통이 한 개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대. 표시는 계약서 적어요 안 적어요? 인표인이 인표는 들어가죠. 요거 한 개만 공통이고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는 뭐 해야 하고 확인 설명해야 되고 어디에 적어야 되고 설명서 들어가지 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닌 것 설명서
기재사항이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입지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세요. 지금 권리관계 나왔잖아요. 권리관계는 뭐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이고 어디에 적고 설명서 기재사항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권리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은 어디서 나와요? 자금 조달 계획 안면 없어요?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 내가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취득해서 뭐로 쓸 것이다. 토지 이용 계획하고 어떻게 돈을 구해올 것이다.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빠져야 되죠. 실제 거래 가격 들어가야 되죠. 이거 아니고 구분되시죠?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1번 당사자 중 일방이 뒤에 국가 등이다. 누가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 공동하면 안 돼요. 개정법인에 꼭 체크하시고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누가 신고해야 하니까? 신고세 서명 또는 할인다. 누구만 하고? 개공만. 당사자 필요 없어요. 국가 등이할 때도 누구만 도장 찍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공동 신고할 때만 당사자 공동 할 때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 대행할 수 있다. 대행 안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신분 확인은 공인인증서 있죠. 전자인증, 공인인증 방법으로 해야 한다. 뭐 나올 가능성이 적어도 어쨌든 전자문서 방법이 가능하다는 그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전자인증 방법에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 뭐는 보여줘라. 신분증은 누구한테 보여줘라. 어디에 제출하니까? 시군구에 제출하니까 시군 구청장이 내보여야지. 기출문제처럼 시도지사에게 하면 안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 당사자 밑줄 대행은 뭐만 대행해요? 제출만 대행하면 제출은 누가 해요? 당사자가 신고할 때 제출은 누가 해요? 일방이니까 쌍방이 아니고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뭐가 안 된다? 나올 때마다 계속 전자액서 계속 적으시라고. 7번 제출 대행 뭐가 안 된다고요? 전자는 안 돼. 거래 당사자가 밑줄 직거래했다. 공동신고해야 되죠. 제출하기로 한 자 누구? 일방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죠. 개인인 거래 당사자 개인 밑줄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대행할 때는 대리권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위임을 줬다고. 그러면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요. 자필 서명해요. 개인 제출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을 일단 누구한테 보여주고 신고한청에 내보이고 신고서 제출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 밑줄 자필 서명이 위임장에 있으니까 인감증명서 첨부해요. 신분증명서 4번. 법인이면 3번 2번 3번 묶어서 꼭 비교해요. 위임을 한 자가 법인이면 위임장에 뭐 찍고 인감이 들어있으니까 뭐 첨부하고 아직 실제는 안 되었지만 위임을 한 자가 법인이 아닌 자면 자필 서명 신분증명서 4번 법인의 경우라면 인감증명서 꼭 구분하시라고. 개공 제출은 위임을 받은 누구만? 개공이 누구한테 위임을 줘요? 소공만 대행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하는 소공은 신분증은 누구한테 보이고 대리권 증명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하고 또는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들어가지만
개공의 소공은 대리인 자격을 가지만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니까 위임장에 자필은 필요 없다고 구분하시라고 해. 넘기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옳지 않은 것. 1번은 개정법이 한번 읽어두셔야 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 컴퓨터를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계약서 쓴다고 지금. 그건 누가 들여다보고 있어 지금? 시군구청이 들여다보고 있겠지. 그럼 별도로 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한번 읽어두셔야 돼. 개공,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대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대행 안 되는 거예요. 전자문서를 제외하고는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은 직접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직접 하는 건 전자문서가 안 되니까 전자문서 제외하고는 대행할 수 있다. 같은 말 직접 대행할 수 있다. 방문하여 대행할 수 있다. 2번 틀렸어요. 보조원 대행할 수 없어요. 거래 당사자 밑줄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구한 당사자는 얼마? 500과. 그러니까 이건 제재를 모의고사는 이렇게 물어요. 어쨌든 기준은 뭐예요? 거짓 신고는 취득가에게 100분의 5.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3천만 원. 요거 기억하시면 나머지 다 얼마? 500만 원. 그러면 거래 당사자 누구하고 누구? 매도 매수인이 누구로 하여금? 개공으로 하여금. 그러면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신고 의무가 있는데? 개공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든지 거짓 신고 다운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요구한 당사자는 얼마? 무조건 500. 요구한 사람은. 그 요구받은 개공이 신고를 안 해버리면 얼마?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했다. 뭐 저한테 따로 불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렇죠. 거짓 신고 해놨잖아요 지금. 거짓 신고 100분의 5.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3,000원. 요 표현 다 얼마? 500. 그럼 개공이 요구받은 것이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받았다고. 요구한 당사자 얼마? 500. 신고 안 한 개공 500. 요구한 당사자 무조건 500이요. 요구를 거짓 신고 요구했다고. 얼마? 500. 요구받은 개공이 거짓 신고했다고. 100분의 5요. 요구한 사람 무조건 500. 요구받은 개공이 신고 안 하면 500.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안 나와야 될 긴데. 나올 것 같아요. 나왔으면 좋겠다. 모의고사는 한번 나올 거야 아마. 요구하여서 안 된다. 개공 밑에 거래 당사자 밑에 500.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얼마? 500. 거짓 신고 100분의 5. 취득가액이죠 뭐. 취득가액 100분의 5입니다. 신고 의무자 아닌 자 거짓 신고 오늘 10손가락 가지고 안 되겠다. 발가락 다 꼽아야 되겠다 오늘. 신고 의무자이든지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지 의무자이든지. 의무자 몇 사람? 거래 당사자 공동 국가 등 단독 개공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든지 매도 매수인이 직접 매매했다고. 그 누가 신고해야 돼? 당사자 공동이잖아요. 개공이 아는 사람이 서 대신 신고해줬다고. 신고 의무자 아니잖아요 개공은. 그런데 거짓 신고했다고. 의무자이든지 아니든지 거짓 신고 나오면 다 똑같아.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옛날에 취득세 3배라 말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9번 옳은 것. 신고받은 누구는? 시군구청장은 신고 필증 발급해라 며칠? 7일 X. 7일짜리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개칠 2개요. 개칠 2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 개칠이고, 등록 관청은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자.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개칠 통지. 인장 변경에다 똥칠, 변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후 며칠? 7일 이내 정보 공개한다. 전칠. 등록증 반납해라. 등칠반. 법인의 사람이면 대표자 대칠반. 자칠반. 그죠? 신고 필증 발급, 재발급 며칠? 지체 없이. 개공, 신고 필증 발급받았죠?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신고 완성은 외국인 특례 있죠?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에서 제출. 1월 종료,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근데 예외가 있다. 뒤에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시장인데 여기 외국인 특례법에서는 특례 규정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이 봐주겠다고. 1월이요. 그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다시 몇 월? 1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 외국인 특례 나오면 1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기한 없고 취합해서 매월 1회 구분하셔야 돼.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아니고 뭐라고요? 취합하여 매월 1회. (5번) 국장 밑줄 하시고 뒤에 적정성 검증해야 한다. 밑줄. 누가? 시군구청장. 국장은 뭐예요? 구축 운영은 국장. 검증해야 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 그래서 10분 1분에 바로 기출문 나왔던 거 아니야. 10분 1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누가? 국장. 검증은 누가? 꼭 구분하시라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에 관한 세무관세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간이 있으면 안 되지. 신고받고 검증하고 한 내용이 상시 검증, 신고받고 검증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검증한 내용 그냥 검증한 대로 넘기라고. 넘겨받은 세무관서장이 과세제로 활용하겠다고. 1개월 그런 말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지체 없이다 해도 이거 맞추겠죠. 1개월을 하면 안 된다고. 1개월은 뭐가 1개월이요? 지금 외국인 특례에서 1개월 나오죠. 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누가? 시도에서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월. 포상금은 누가 줘요? 공인중개사법 앞에서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 나온다고. (3번) 신고관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 계약서 제출해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세면 안 돼. 구술, 구두 이렇게 안 나와. 서면 제출. 거래계약서 제출, 서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 요구는 서면 제출 요구입니다. 구두 빼고 한번 읽어두시라고.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보고해라. 1개월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보고받은 누가? 시도지사가 취합하여 매월 1회. 5번이 그래 나왔죠. 시도지사 신고관청의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11번 정정 및 변경 신고 밑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나와야 되고. 틀린 것. 4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 수 없다.
이런 말로 전자문서 할 수 없는 것은 휴폐업 신고하고 대출 대행 대출을 얼마 줄입은 거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출 제출 대행할 때는 뭐가 안 되고 기준만 딱 잡아두시면 나머지는 전자문서를 할 수가 있다. 정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나 정정할 때나 변경할 때 해지할 때 다 대행 안 되는 거예요. 2번 정정 신청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해당 내용 잘못된 부분을 정정 바로 하면 되죠. 정정 신청서가 있다? 없어요. 1번 안 했네. 4번은 됐어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용 중 주소, 면적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니죠? 소재지 집은 아니죠? 당사자 개공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그죠? 2번 정정 신청은 발급받은 신고 필증을 바로 고쳐가면 되죠?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한 후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을 변경 나오면 뭐? 등기 신청 전, 후. 둘째줄 등기 신청 전. 변경 신고서 있다 없다? 있고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할 수 있다. 많이 적어야 되겠다. 그죠? 5번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재발급 해주라. 며칠? 첫째 줄 지체 없이 재발급. 12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뭐는 빼고 인적사항 다 하면 안 돼요. 인적사항은 주소도 인적사항이고 전화번호도 있고 국적도 있잖아요.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안 된다. 소재지 집은 안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뭐? 변경은 뭐로 가야 돼? 변경 신고로 가야 돼. 정정 신청 사유 아니죠? 종류 잘못 기재. 소재지 지분이 아니니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거래 지분 비율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공의 상호 사무 소재지, 개공의 성명, 개공의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람 바꾸면 안 되고 개공도 성명을 고쳐왔다고 사람 바뀐 거 아니야? 안 된다고. 그거 빼고 지금처럼 상호나 사무 소재를 받아주고 뭐 5번도 변경이니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잘못 기재 나와야 정정이지. 변경 나오면 변경 신고니까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 몇 개? 미연하고 디귿하고 리얼 3개다. 그죠? 아닌 것이니까 나머지 두 개다 그 말이야. 13번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시간 잘 간다. 옳은 건 정정 신청은 정정 신청서에 의한다. 그러니까요. 세 칸밖에 지워요. 시험에 안 나온대. 모의고사만 나온다. 다음 중 표준 수식이 없는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정정 신청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물건 거래 금액, 잔금 및 지급일 등이 변경되었다. 오늘 오전 수업 마치고 집에 좀 주무세요. 아니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등기 신청하기 전에 한다고. 등기가 다 끝난 다음에 신청 후에는 안 돼. 시기가 늦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연히 했고 후에 신고 필증 나왔고 내용이 바뀌었다. 언제? 등기 신청 전에. 전후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한다고.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없이 그 다음 밑줄 물건 거래 금액 변경.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금액 변경이면 변경 나왔죠? 변경 신고할 수 있죠? 금액 변경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때는 원칙은 변경 신고할 때는 뭐만 가져가면 되는데 변경 신고서만 가져가면 된다고. 근데 변경 신고서만 가져가고 사본 원본이 원칙 필요 없는데 변경 신고서 중에 딱 한 개요고 면적은 변경 없이 금액 변경이면 이때 변경 신고서에 금액 변경을 증명해야 되니까 뭘 가져오라고? 사본 첨부하라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전체 틀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사본 첨부하는 것은 두 개다. 단독 신고할 때 하고 그 면적 변경 없이 금액 변경할 때만 사본 첨부하는 거야. 그런 게 다 모아져 있어. 4번 소재지 청정돼요? 변경돼요? 다시 신고해야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집어는 정정이고 변경이 없다고. 재신고해야 한다.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와. 정정 신청 사유 이다 아니면 묻지. 안 돼요. 부동산이 다수다.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다수를 판다고. 일부 부동산 등의 추가 교체. 교체는 갑 소유 10억짜리 부동산을 A, B, C 세 사람이 공동 매수한다고. 2억, 3억, 5억 투자해서 공동 매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매도 매수인 갑하고 A, B, C 인적사항 다 신고 들어갔죠? 확인 다 끝났죠? 등기 신청하기 전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A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투자를 못하게 됐다고. 응? 그러면 매매는 계약은 이미 했고 신고 다 끝났잖아요. 필증 다 나왔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하기 전에 야를 빼야지. 확인 다 끝난 사람을 합의 매도 매수인 ABC가 갑하고 합의해서 해지한다고. 누구를? A를. 확인 다 끝난 사람 빼는 것은 그냥 변경신고 받아주겠다고. A를 빼고 D로 교체한다든지 A를 빼고 E로 추가해버리면 야는 확인됐어요? 추가 교체는 변경신고 안 된다고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다수 물건 그랬죠? 표지상 신고 들어갔죠? 확인 다 끝났잖아요. 신고 필증 나왔죠? 매수인명의 등기 신청하기 전에 매도 매수인 합의해서 100번지 뺍시다. 합의할 수 있어 없어요? 확인 다 끝난 사람을 빼는 것, 확인 다 끝난 물건을 빼는 것은 변경신고 된다고. 100번지 빼고 103번지로 추가 교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 했어요. 빼는 거는 이렇게 안 나와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추가 교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실 때 동영상만 계속 보시고 mp3만 계속 들으신 분이 왜 점수 안 나오는가? 선생과 똑같이 설명해. 옆에서 짝꿍한테. 선생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 설명해요. 옆에 짝꿍한테. 자기는 모르고 설명해. 이해를 하고 있어도 왜 점수가 안 나겠어요? 들은 대로 책을 안 봐서 그런 거야. 시험 지문은 빼고 이렇게 나와요? 제외 이렇게 나와요? 선생은 법조문을 풀어서 할 때 알기대로 풀어서 하잖아요. 그건 알아듣겠어. 근데 그 말이 책에서 어떤 말이 표현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요 작업을 안 해. 기출문제 10번 봤던 사람은 점수가 무조건 80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10번 볼 필요도 없어. 5번 정도, 4번, 5번 보면 무조건 80점이야. 80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박또박 확인 안 해서 그렇지. 답지문 툭툭툭. 지금이야 뭐 기출문제 100문제 갖다 놓으면 다 지금 다 맞춘다고. 눈 비비다 보면 한 개 틀리지 몰라도. 근데 그건 10월 28일 날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찍어서 맞추는 건 실력이야. 그때 점수 나오는 실력이라고. 과정에서 답지문 찍는 것은 실력 절대 아니야. 큰 낭패 본다고.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량은 절대평가에서 객관식은 문제량이 많이 필요는 없어요. 기출문제 한 4회분 7654 요거 정확하게 지문하시고 7654까지가 너무 많으면 765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분석하면 좋아요. 이게 120문제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실제 시험장 가면요 120문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엉뚱하게 장판지 문제 푼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마요. 그 돈이 그게 한 2만 5천 3만 원 그거 아꼈다가 시험 끝나고 오후에 밥 사드시라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100%가 아니요. 8월까지는 70% 내외만 읽어오시면 돼. 지문 한 개 한 개 쪼개서 보셔야 돼. 그것만 찾고 오시면 돼. 9월달 넘어가서 보시라고. 기출문제 정리 안 되는 사람은 9월 시험날 힘듭니다. 왜냐면 선생들은 이제 모아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갑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80%가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걸 계속 강조해. 거기 백선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쭉쭉 하는 거예요. 백선안에. 백선이라고 딱 한 개 지문에 5개, 5개 지문이 아니고 유사 지문이 10개, 15개 들어가요. 이 문제수로 하면 200문제 정도 돼. 따지면. 여기 이제 기본서요. 기출문제는 본인이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읽기 싫다. 그러면 백선 읽으시면 돼. 백선안에는 본인이 보셨던 기출문제 지문이 70, 80% 다 들어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8월까지는 기출문제 읽어오시라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을 체크했다가 백선 나올 거 아니요? 그걸 체크해가 그 부분도 설명 좀 더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8월까지는 모의고사를 많이 해보셔야 되면 60%에서 50%에서 65% 사이에 확인하시면 돼. 점수가. 근데 모의고사 보니까 50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과정 중에 있다. 기출문제 과정 중에 있으면 30점 나올 수 있잖아요. 기출문제 정리하는 시기가 9월 말 됐다. 기출문제 정리 좀 됐다고. 점수 이때 나온다고. 점수가 나오는 시기가 8월달 나온 사람이 있고 9월달 나온 사람이 있고 10월 둘째 나온 사람이 있고. 모의고사는 9월 넘어가면 한 번 더 볼 겁니다. 월 말에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볼 거예요. 김민우 선생님이 그 해커스 문제 한 번 보고 한 두 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문제 보지 마시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신청을 하고 날짜가 안 나오면 신청을 받아가 모의고사 받아가지고 제가 들을 테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기출문 좀 정리됐다. 한번 보고 한 번 더 체크하고 싶다. 시간 한번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공부해 놓을 테니까. 이번 회의는 어디 회사 문제 볼 겁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또 큰 회사가 있잖아요. 몇 개 있거든요. 에듀윌, 공인단계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선생들은 용하면 안 되고 그 공인단계는 EBS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방문관 보고 해커서 한 4개, 5개만 보면 돼. 그러면 이 4개, 5개 보면 이 책 한 권 아니에요, 지금? 장판지 책 볼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보기를 봤는데 우찌 보란 말이고? 우찌 보란 말을 내가 한 번 한 거 아니야? 한 10번 정도 했을 걸 아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한 개만 지키면 돼. 이해 안 되는 지문, 이해 안 되는 문제인데 해설지 보고 넘어가는 거, 해설지 보면 안 되는데 이것만 지키면 돼. 그 해설지는 문제 보면 안 돼요. 해설지는 그냥 이거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공부 아니야. 해설지는 보면 안 돼요. 언제 본다고 해설지는? 이해 안 되는 문제, 지문이 있으면 딱 체크 크게 넣고 요약집을 찾아서 보고 이해되시면 내가 해설 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다는 거예요. 색깔이 왜 그게 지금 푸시는 한 2달 전에는 다 기억나. 시험장 가면 빨간 펜으로다가 내가 빨간 펜 밑으로 해놓고 빨간 펜 해가 적어놓고 이걸 5번 읽어요. 그럼 한 문제가 다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다 달았다고 찾아가지고 이 시간 얼마 걸려요? 요약집 받는 이해가 안 돼.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특강 동영상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동영상 보시고 이해됐죠? 그러면 또 그 바로 문제집 가요? 안 돼. 요약집 갔다 확인하시고 답을 다시 해야 돼. 요 과정을 안 하신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제대로 본 건 없고 모의 점수는 안 나오고 아직 시간 많아요.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고. 해설지 보지 마. 해설지 언제 보시는 거야? 이렇게 요약집 보고 해설 달고 요약집 보고 이해 안 되시면 동영상 갖다 이해되시면 요약집 보시고 요 해설 달았죠? 하문이 다 풀었잖아요. 내가 요걸 5번 읽어요. 읽을 필요도 없지. 문제가 다 기억날 거 아니야. 다 끝난 다음에 해설지를 맞춰보시라고. 내가 정확하게 답을 달았는지 그때 확인한다고 하는 거야. 이게 복습이지. 모른다 해설지 보면 안 돼. 요것만 지키면 돼요. 찾아본다 생각하시면 돼. 이 문제 찾아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처음에는 한 문제 풀는데 2시간 걸릴 수도 있다. 버벅대고 못 찾으면. 그래도 한 문제를 기출문제집이요. 지금 7, 8월 문제집도 아니고 모의고사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내가 지금 파야 되는가 2시간 정도 파야 되는가 기준은 좀 불안하면 그 문제가 27회도 나오고 26회도 나오고 25회 계속 나오고 있다. 파줘야지. 올해 또 나오니까. 근데 내가 지금 파고 싶은데 27회 한 번 나오고 밑에 26, 5 이렇게 잘 안 보이네. 파면 안 되죠. 예? 출제가 띄엄띄엄 되는 거. 80%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꼭 그렇게 해보시라고.
공급시행도 그렇고 다 그렇고 울산 분위기가 좋답니다. 울산이 대답이 탁 되고 이제 창원역을 좀 해야 되겠네. 창원성에 들을 건데 창원은 아직까지 대답이 이제 여기 공급시행 말씀이 울산만큼이 탁탁 안 돼. 그러니까 진도가 조금 처지고. 근데 분위기는 어디가 좋다 그랬어요? 출석률이 거의 100%예요. 거의 앉아 듣는 거예요. 수강생 우리 학원에 반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100% 들어요. 그러니까 특강을 외부에서 더 많이 오고. 학원 선생님 자랑 한 번만 할게요. 어째 우리 학원 수강생들은 외부 수강생들은 들으려고 오는데 부산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저기 온천지 다 오는데 우리 학원 수강생들은 왜 그걸 안 들을까요? 공부를 다 해서 그럴까요? 늘 들으니까 집에 내 거니까 그냥 중하게 안 느끼지는 거예요? 학원에서 특강을 들어갖고 제가 입을 안 엽니다. 왜냐하면 동관계 걸려서 제가 학원 원장이어도 특강 꼭 들으라 이렇게 안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엄마 그거 좋다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늦었어요. 왜냐하면 실강의가 좋다 그 말입니다. 동영상 열어줄 것 같지 안 열어줍니다. 특강은 열어줘도 한 달 후에 열어준다고. 왜냐하면 특강 들은 사람들 특강이 있기 때문에 특강 원래 그렇게 진행합니다. 특강 들은 사람들은 열어드릴 거예요. 아이디 공유하면 안 돼요. 어쨌든 특강은 어지간히 들으시라고. 다른 학원 가면 특강 다 잡아가냐 끊어프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왜냐하면 막판에 쭉정이 만들고 싶어. 쭉정이 농사 잘 짓다가 한번 소홀해가지고 10월달 이제 추수하는데 배가 안 야물어. 그게 쭉정이 아니야? 걱정이 됐어. 자, 기출문제 정확하게 하세요. 기출문제 답이요. 10월 28일 날 시험에. 자, 그 다음에 14번 해제 등 신고 밑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틀린 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한 후 뒤에 해제 등 나오면 둘째 줄 해제 등 신고 할 수 있답니다. 틀렸고 2번 중개 거래인 경우 개공이 해제 신고할 수 있다. 3번도 읽어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신고할 때는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무효 취소 해제 확인했죠? 발급해야 되겠네. 며칠?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뭐만? 대행. 15번 기출문제는 작년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 교반 누구? 개공.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 누구만? 개공에게만. 당사자 공동하면 안 돼요.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 거부했다.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맞아요? 국토교통부령은 신경 쓰이죠, 좀. 이것도 똑같잖아요. 매매 계약한 때, 매매 계약 체결한 때 계약한 날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라. 이거 뭐예요? 절차니까. 어디? 사무소 이전한 때 10일 내에 신고하라. 이거 뭐예요? 절차니까. 국토교통부령. 네? 개공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당사자 얼마? 500. 거짓 신고한 개공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요구는 무조건 500만 원. 요구받은 개공은 500만 원짜리일 수가 있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올 수 있다. 그죠? 과태료 부과 대상 맞죠? 신고 완청,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고 완청의 요구에도 밑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자는 자 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취득세 세매를 말은 없어졌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공부 중에서 출제가 올해 꼭 될 게 16번입니다. 16번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거래 당사자 다수다. 그 말은 파는 사람도 다수일 수 있다. 공유물이면 공동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각자 거래 지분 비율이 있다 없다?
주소란에 거래 지분 비율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거래 지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이 건축물 밑줄, 매매해서 신고하러 들어오는 물건 안에 건축물이 있다. 주거용인지 거주용인지 용도별 건축물 종류도 적는다. 시험에 한번 나왔고, 공급계약은 분양이죠. 공급한다 분양은 최초로 부동산을 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합니다. 전매는 뭐예요? 전매는 공급계약 했다고 전매는 등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전매예요. 등기 있기 전에. 그러면 공급계약은 분양계약 했잖아요. 신고해야 하네요? 해서 분양권 취득했잖아요.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지위. 전매는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전매는 이미 공급계약을 통하여 뭐 뒤에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뭐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일 때 신고합니다. 종전부동산 밑줄.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에 서는 말입니까? 입주권에 서는 말입니까? 입주권이죠. 분양권은 건설회사가 땅 매입해서 그냥 아파트 올리고 팔면 되니까 종전부동산 이런 말 없다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 같으면 재개발 사업지구 조합은 있잖아요. 토지 건물 가지고 있던 여기 무구동 100번지에 갑이 토지 건물 가졌다고. 재건축 사업지구 내 이거 싹 밀고 아파트 올릴 거 아니야. 그 종전에 딱지 가진 땅이 무구동 100번지 아니야. 그 입주권인 때만 종전부동산이라 쓴다고. 입주권인 때만. 종전부동산라는 입주권 밑줄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거래 가격란에는 추가 지불액, 권리 가격 들어가는데 뭐는 없다. 분양권이면 옵션 비용이 있나요? 없나요? 옵션 비용, 추가 지불액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종전부동산란은 뭐가 빠진다고? 옵션 비용은 빠진다고. 추가 지불액은요, 재건축 재개발 그 딱지 구입하신 분들 욕 받죠. 제가 옛날에 경기도 하남에 있을 때 서울에 있다가 부동산 증 따고 하남에서 부동산 그때 한참 천호동까지 개발대가 경기도 옆에 하남이요. 천호동 옆에 한자 품일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개 사라고. 조합원 지을 한 개 사라고. 팔 수 있으니까 했는데 얼마 만에 입주되냐? 5년 만에 들어서 5년 만에. 조합원 행령이가 교도소 들어가고 또 해가 또 행령 들어가고. 자꾸 추가 지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 신고서 보고 종전부동산은 입주권만 쓴다. 요거 시험 나왔고 뭘 적는다고? 추가 지불액, 권리 가격 등을 적는데 옵션 비용 같은 거 없어요. 권리 가격 밑줄 하시고, 권리 가격은 입주권 딱지 줄 때 토지 건물 가진 저한테 딱지 줄 거 아니야. 토지 건물 가격은 쳐줘야지.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게 권리 가격이야. 입주권을 줄 때 토지 건물 가격을 뭐란다? 권리 가격. 특이하게 쓰는 말이 종전부동산 안에는 입주권만 쓴다. 이거 기본. 권리 가격이 들어간다. 입주권 가격 줍니다. 쓴다고요. 다수 부동산. 이거 뭐 5번에 시험에 나오겠네. 부동산이 다수다. 종이가 부족하다. 여러 장 써도 되고. 그러면 여러 장 넘길 거 아니야. 간이는 찍는다. 그죠? 나중에 실무 나가서 한번 적어보시면 되고. 제가 실무 교육 받으러 가보니까 계약서 쓰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더라. 특히 특약사항 같은 것 강의 잘하는 동네가 있어요. 실무 교육 받잖아요. 시도에서 협회가 받잖아요.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고 다 졸다가 보니까 뭐 풍수는 하지도 않더라. 보니까 풍수 안 하고 풍수는 좀 들러 있더만. 특약사항 그건 좀 들을 만해요. 그 다음 권리금 있죠. 분쟁이 워낙 많고 포괄 양도 양수 계약 있죠. 상가할 때 그건 좀 들을 만해. 자, 17번 풀고 5분만 쉬었다 조금 더 할게요. 오늘 오후 수업 없어요. 집에 좀 주무시라고. 진짜 주무시겠네. 작년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밑줄 하시고, 옳은 것 입주권 뭐만? 매매만 신고하죠. 종전부동산 적는다.
하여튼 짝꿍이 종전부동산 입주권 권리 가격 이런 게 짝꿍이요. 물건별 거래 금액 나뉘는 권리 가격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자, 부가가치세 밑줄 해보세요. 공급 계약이다. 전매 계약 있죠. 공급 계약 처음에 분양 계약 하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 할 때 부가가치세 넣어야 안 넣어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넣고 각 비용별 부가가치세 있으면 부가가치세 넣으라고. 토지하고 그냥 현재 토지, 현재 건축물 다 올라갔죠? 건물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빼고. 네? 여기 이제 이전에는 서식 개정되기 전에 프린트 다 나가기 전에는 그냥 총 실제 거래 가격 이게 부가가치 다 포함했다고. 근데 물건 구분하자고 다 포함해버리면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물건이 있고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은 포함, 나머지는 제외. 지금 입주권이죠. 부가가치세 뭐? 포함. 물건별 거래 금액 난해. 물건별 거래 금액이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매할 수 있다. 토지도 한 개 부동산, 건물도 한 개 부동산 아니요? 합산을 적어요. 각각 적어요. 물건별 주어지죠. 물건별 거래 금액 난해는 각각 적어요. 총 실제 거래 가격에는 가치는 시험에 안 나와. 합산. 토지 건물, 토지 2억, 건물 3억. 금액 있죠? 물건별 거래 금액 나뉘는 토지 2억, 건물 3억 각각 적는다고. 총 실제 거래 가격은 합산 5억 이렇게 적는다고. 종전 토지는 뭐만 적는다? 권리 가격 적는다. 종전 토지 입주권 권리 가격 그런 게 짝꿍이에요. 계약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적죠? 오른 거 몇 개? 3개. 됐어요?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 빨리 오세요. 2시 한 15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